안녕하세요. 이상박물관의 주인장 이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개인 연구, 오드리 헵번 연구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드리 헵번처럼이라는 책을 읽게 된 이유는 그녀의 철학과 신념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현대사회의 다른 여성분들한테도 공유하면 좋을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오드리처럼 성공하고 오드리처럼 인생을 즐기고 오드리처럼 아름답고 싶은 여자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담아보겠습니다. 이 책에 담겨있는 오드리의 말에서 드러나는 그녀의 가치관, 생각, 그런 기질 그런 걸 통찰해보고 고찰해보는 게 목표예요. 먼저 첫 번째, 견고한 내부로부터 오는 당당함입니다. 날 원한다면 내 이름을 그대로 쓰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지는 게 오드리는 되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자신이 다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드리 헵번이 데뷔할 당시에 캐서린 헵번이라는 배우가 이미 유명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오드리 헵번 말고 다른 성을 쓰자고 이렇게 권유했대요. 이름이 겹치니까. 하지만 오드리는 오히려 좀 갑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날 배우로 쓰려면 내 이름으로 써라. 자신이 배우로서 희소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한 건 둘째치고요. 배우로 서지 못한데도 이름을 자기 본명을 쓰겠다는, 본명까지는 성공해도 자기가 원하는 이름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근본주의적인 가치관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견고한 성이라는 뜻이에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그런 되게 연약한 성이 아니라 견고한 성이라는 뜻입니다. 성을 쌓으려고 해도 견고하게 쌓으려는 거지 대충대충 쌓고 싶지 않다, 그런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처럼의 저자 멜리사 헬스터는 헵번 성을 고수하려는 오드리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해석합니다. 오드리는 자신이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항상 인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평화, 음식, 가족이었다. 그 외의 것들은 그녀에게 케이크 위에 있는 장식과 다르지 않았다. 나는 매사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쓴맛도 보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드리는 되게 본질을 중시하고 본질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멜리사 헬스터는 그녀가 전쟁을 겪어서 음식이 없어 봐서 평화를 빼앗겨 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냐고 그런 정황을 말하는데, 모든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그러는 건 아니래요. 그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가 되는 것은 계획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즉 오드리는 평화, 음식, 가족이 세 가지가 충족된다면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바로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되게 가득가득한 그런 욕심 말고 여유 가진 상태에서 정직한 노력이 그래서 되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언제나 지금을 사는 그녀. She always thinks now. 지금 이 순간 소중한 것에 집중하기, 이런 파트가 있어요, 책에. 그녀는 오스카상 후보 영화 촬영 중일 때 아이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을 이거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 뒤로 그녀는 2년 동안 이혼, 재혼, 아들 출산,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헐리우드를 떠나기를 결정합니다. 2년 사이에 이렇게 4번의 결정을 내린 건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 훗날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내가 출연했던 영화는 생각이 나는데 나의 아이들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면 그것만큼 슬픈 게 있을까요?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즐겁고 신나고 보람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기회는 그때 한 번뿐이라는 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발언에서 알 수 있는 점이 오드리는 일만큼이나 아이를 소중하게 여겼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녀의 가치관, 즉 내부 기준에는 자신을 향한 욕망뿐 아니라 아이들을 향한 마음도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최고의 삶은 행복한 일과 행복한 인생의 조화예요. 이게 바로 그녀의 내부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녀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내부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고 지금에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녀가 어떻게 충실했냐면 일할 때는 일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이혼, 재혼, 일 처리를 충실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출산에 충실했고 출산한 다음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아이랑 시간을 보내겠다고 10년의 공백기를 가져요. 커리어로서는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기준에 의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돌보고 시간을 보내기를 선택하면서 지금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 지금을 사는 게 정말 지혜롭고 건강한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소중한 건 언제나 지금이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오드리 헵번은 발레리나가 되려고 했지만 일을 하다가 배우가 됐어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항상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좋은 기회가 계속 오는 거예요. 더 좋은 기회를. 그녀는 12살 때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 소규모 수업도 맡아서 하기도 했고 발레 학교에 가려고 런던에 있는 발레 학교에 입학했어요. 램버트 발레 학교. 그때 그녀의 첫 번째 데뷔작 지지에 출연하게 되는 운명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런던으로 지지에 출연할 여배우를 찾으러 캐스팅하러 갔던 각본가가 묵고 있었던 호텔에 지지도 마침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하고 있었던 모델 일을 하고 있었던 그 호텔에서 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본가가 눈에 띄어서 출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레리나 슈즈를 사거나 아플 때 병원에 가려면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뮤지컬 무대에 오르게 되었죠.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것도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였어요. 네, 그녀는 현재를 살면서 계속 여러 분야를 경험하고 내공을 쌓은 것이에요. 바로 영화에 출연했는데 그런 배우로서의 역량이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평소에 연기, 움직임, 극에 대한 이해도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요. 다른 일을 하면서 생겼던 그런 역량, 내공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항상 미래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현재를 중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소니아 가스켈, 그녀는 오드리의 발레 선생님이었다고 해요. 근데 오드리는 그녀로부터 일을 대하는 마인드를 배웠어요. 다음날 공연이 있다면 전날은 외출은 삼가고 집에서 충분히 쉴 것. 그녀는 되게 멋진 말을 남깁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그러니 기회가 오면 꼭 그것을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녀가 여배우가 된 과정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가 가능합니다. 꿈이 있어요, 발레리나.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일을 하면서 내공을 쌓고 그 다음에 기회가 왔어요. 그 내공을 인정받아서. 그때 기회를 잡았고 그때 스스로를 증명해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합니다. 사람들에게 반응이 와요. 그 다음에 다시 기회가 와요. 다시 기회를 잡고 자신을 증명해냅니다. 다시 성공.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장했던 것으로 생각돼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저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지금 뭐 책도 출판했고 블로그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뭐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면서 솔직히 진짜 정신없잖아요.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제가 대학생 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진짜 당장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됐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조금씩 제가 내공이 쌓인 거더라고요.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수리과학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입학했고 또 영상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영화의 이해라는 과목이 너무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그거를 수강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영상에 대한 이해도, 뭐 프레임, 미장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조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업은 아빠가 옷가게를 하셨었고 이모도 어떤 패션 브랜드를 운영해보신 그런 디자이너이시기 때문에 어깨너머로 조금씩 배웠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되게 나는 되게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거를 하고 다니지? 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지? 나 생명공학과 학생인데 난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었던 당시에는 일들이 저를 이루었고 저를 미래로 데려가줬다. 그리고 오히려 저다운 일을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번째, 이 부분이 정말 한국 사람들이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에 자아이탁하지 않는다. 일에 잡아먹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특히 커리어 우먼적인 기질을 가진 분들이 그래요. 저도 좀 그런 케이스고요. 저도 쉽게 일에 잡아먹혀요. 막 일에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나의 가장 큰 야망은 커리어 우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커리어 그 자체를 갖는 거예요. 오드리는 현대사회 한국인이 겪는 직업으로의 자아이탁 문제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커리어는 소유의 대상이지 자신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 커리어가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게 돼요. 자기 자신이 되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직업은 직업일 뿐 자아의탁하지 말기. 자, 저는 오드리의 오늘 일과 인생에 대한 마인드를 분석을 해봤어요. 사실은 음식, 뭔가 체형 관리 막 이런 부분에 대한 오드리의 생각도 너무 담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거는 다음 포스팅에 담고 다음 영상으로도 제작해볼 생각입니다. 한 세기 전에 살아 오드리 헵번 덕분에 건강하게 일을 생각하는 마인드, 건강하게 삶을 대하는 마인드에 대해서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오드리 헵번처럼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얻어가는 게 많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도 여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제작해서 올릴게요. 이상박물관 알아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